요만큼을 뭐예요? 그죠? 그걸 빼서 있죠. 적절하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자산차감법이라는 거예요. 자산차감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한번 구체적인 회계 처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이연수익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250원 받았다 가정할게요. 기계를 샀는데 5년 동안 감가상각한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죠? 반 정도를 받았다. 500원짜리인데 반 정도를 받았다면 현금을 먼저 받잖아요. 그죠? 이 현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요. 그 부채로, 그죠? 설정하는 거예요. 부채로 했다가 얘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그죠? 100을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500원이라 가정하고 5년 동안에 상각한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00원씩? 이때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반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요만큼을 빼준 거예요. 요만큼을 수익을 잡고 뭡니까? 부채를 차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꼴이냐면 비용이 100이지만 요만큼의 수익을 잡은 꼴이니까 실제 비용은 50밖에 인식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바로 이연수익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채 잡았다가 뭐예요? 부채 빼면서 수익 잡는 거. 부채 감소는 수익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연수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수익 관련 보조금은 무조건 이연수익법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5개월 동안에 직원들 급여 줄 때 50%만큼을 뭐예요? 그죠? 보조해 준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죠? 50원, 250원 받았다 가정할게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부채로 잡고 급여를 100만 원 주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50원은 뭐예요? 국가에서 준다고 가정하면 그때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이만큼을 그죠? 부채 빼고 수익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앞에 있는 모형 있잖아요. 비용 대금 잡고 수익 이렇게 잡으니까 결국은 비용이 얼마입니까? 50원만 계산이 되는 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연수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죠? 급여 지급 그냥 부채 잡고, 그죠? 여기에 이연정부 보조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부 보조금. 아니면 부채. 그냥 일단, 그죠? 어떤 특정한 계정은 부채 잡으면 되겠습니다. 부채 잡았다. 내 돈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급여 줄 때 뭡니까? 급여는 총액 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해당이죠. 국고보조금 비율만큼을 뭐예요? 수익 잡으면 돼요. 총액으로 비용 잡고 나머지만큼을 뭐예요? 수익을 잡아가지고 상계하는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이연수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 정도 나와요. 자산 관련 보조금은 그죠? 두 개로 선택할 수 있지만 수익 관련 보조금은요. 자산차감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까? 뭐 자산을 산 게 없는데 뭐 그죠? 그래서 오로지 이연수익법만 된다고 보면 돼요. 이 모형이랑 이 모형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이해하고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험에서는요, 이론 문제에서 이 정도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그저 계산 문제 같은 건 잘 안 나오는데 계산 문제를 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부보조금에 관련된 수령한 정부보조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예,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첫 번째는 정부보조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상으로 이전하는 그죠? 형식의 정부 지원을 정부보조금이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부보조금의 그죠?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그죠? 정부가 일차적 조건으로 정부를 보조해주는 조건의 보조금을 뭐라고 합니까?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 하죠. 그죠? 자산 살 때 보조받는 것을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산 관련 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표시하고 자산의 내용령수에 비용 처리했을 때 합리적 기준으로 뭐예요? 단기 손익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채로 잡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비용 처리하잖아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그 대응하는 만큼을 수익 잡는 방법이 뭐예요? 이연에서 수익 잡는다 해서 이연수익법.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장부의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사감하여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단기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거는 자산차감법이잖아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분이 수익 관련 보조금을 얘기하고, 그죠? 이거는 자산차감법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안 맞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은 지금 있잖아요. 이연수익법을
수익 관련 보조금을 얘기하고 자산 관련 있죠. 차관법을 얘기하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출제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론 문제가 말고 계산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죠? 단계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자산 관련 보조금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전산을 좀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전산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00만 원짜리 기계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600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60%를 보조한다고 가정할까요? 50%는 너무 재미없어가 쉬워서 제가 6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우리가 공모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통 예금이 600 들었다고 가정할게요. 600 받고 정부 보조금 있죠? 계정을 만들어요. 이 계정의 성격이 뭘까요? 부채라고 보면 돼요. 자산을 차감하는 거니까 부채 성격인데 대손 충당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보통 예금이 지금 400이 있었는데 600이 들어와서 1000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600은 뭐야? 이거를 보통에서 차감하니까 실제 1000만 원 있지만 600원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받은 거니까 실제 내 돈은 400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계정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치면요. 요 금액이 차감해서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있죠. 10일 있다가 기계장치를 드디어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사면 기계장치 1000만 원 하고 보통예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정부 보조금이 그죠? 효과가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여기 있잖아. 요 계정 과목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어디로 얼마 타야 돼요?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녹아 있는 데가 어디죠? 기계장치잖아요. 그죠?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600 이렇게 갈아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계 1000만 원대고 정부 보조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안에 딱 들어가서 400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한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뭐야? 감가상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년 정액의 잔존 가치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요거 한번 보죠. 그럼 1000만 원이면 5년 정액이면 한 달에 1년에 200씩 비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용할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감가상각비는 내 돈 주고 샀을 때 200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결국은 그죠? 60%는 정부로 받았으니까 이 비용도 뭐예요? 내가 있죠. 이 비용 중에 60%만큼은 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이거 빼요. 60%만큼. 그리고 정부 보조금 효과가 처음에 600 받았잖아요. 600을 받았지만 1년을 샀으니까 그 부채의 금액을 평가해 보니까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떨어진 만큼이 그죠? 요만큼을 그죠? 상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 200 하고요. 내 돈 주고 샀을 때 감가상각비 있죠. 800 계상하고 정부 보조금을 차감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기말의 결론을 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기계장치가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1년 한다고 배분한 거 200이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뭐예요? 600 있었는데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480이 되었다. 그러면 이 장부 가치는요. 400이 아니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320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연도는 얼마일까요? 그 다음 연도는 240이 되거든요. 그 다음 연도는 160이 되고 그 다음 연도는 0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장부 가치가 320인데 그 다음 얼마냐 하면 여기서 80을 빼면 돼요. 그 다음 연도는요. 이거 여기 1차 연도라 가정하면 여기 2차 연도, 3차 연도 80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6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0이 아니라 240 240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연도는 얼마가 될까요? 80을 빼면 그 다음 연도는 또 160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이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그 다음 연도에 만약에 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 연도 볼게요. 그 다음 연도에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연도는 강사학비 또 한 번 더 하면 400이 될 것이고, 얘는 또 얼마 줄까요? 그죠? 120만 원씩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해 안 됐어요? 아, 이거 너무 빨리 왔나? 다시, 제가 빨리 왔네요. 아, 이 정도 알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강간상각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돈 주고 산 것만 비용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보조금은 뭐예요?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말에 강간상각비 할 때 200을 배분하고 내가 아닌 걸 뺀다고요. 맞잖아, 그죠? 요만큼을 뺀단 말이에요. 강간상각비 아닌 거라.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을 평가해 보니까 400이었지만 600이었지만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120만큼이 있죠. 처음에는 있다가 기계에 묻어가지고 가치가 하락한 금액이 120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은. 이거 회계처리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계속 사용하면. 근데 이거를 합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자, 200씩 누계획을 했죠. 그리고 보세요. 내 돈 주고 산 건 얼마예요? 여기서 볼게요. 내 돈 주고 산 거 얼마죠? 400이잖아요. 그죠? 그 쉽게 하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내 돈 주고 산 금액이 400이니까 400에 5 해보세요. 정해법으로. 80을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실제 비용화 해야 될 금액은 내 돈 주고 산 것만 비용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0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대체 차액으로 있죠. 정부 보조금을 밀어버리면 돼요. 그럼 400에서 뭡니까? 왜 320,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요거 200이 되고 정부 보조금이 600에서 480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장부 가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얼마 떨어졌죠? 80이 떨어졌잖아요. 이 80이 뭐냐면, 이렇게 80이 떨어졌잖아요, 80이. 떨어진 거, 내 돈 주고 산 금액이 있죠. 상각 한 금액, 매년 300씩, 그죠? 80씩 비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장부가액은요, 240.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다음 연도 볼게요. 자, 그 다음 연도에 또 1년 더 했다고 하잖아요. 1,000만하고 이거 400만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그죠? 120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그러면 여기 36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금액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봐도 알아요. 240이라고요. 그럼 1년 또 그 다음에 하면요. 1,000만하고 이거 강상이 60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또 120 빼면요. 240 이렇게 될 거죠. 안 봐도 160이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400이었잖아요. 처음에 취득원가 400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뺀다고? 내 돈 주고 샀으면 400 주고 샀잖아요. 그럼 그 5 나누면 80 맞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80, 여기 또 80 이렇게 된다고요. 맞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미래에, 그죠? 한 2년 후에 장부가액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2년 후에 얘를 얼마 주고 팔았다면, 2년 후에 장부가액을 알아가지고 처분대가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연도에 320을 딱 계산했다 가정할게요.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현금을 300 주고 팔았다 하면 처분 손익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320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20만 원 손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팔았다면. 그럼 여기 처분 손실이 뭐예요? 딱 회계처리 다 때려버리면 정확하게 20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상각을 행한 후에 기계장부는 얼마냐 했을 때 이렇게 빼면요. 만약에 안 팔고 계속 행했다면 160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낼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공개 기출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꽤 어려워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이해했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문제가 최고 난이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경관리사에서. 이론 문제, 계산 문제. 근데 어디에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공개된 기출 문제 이게 없는데 나왔다는 건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나왔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한 번도 기출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 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 보면 올해 1월 1일 날 한성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계장치를 샀대요.
올해 1월 1일 날 샀어요.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고 정보보조금은요. 그래서 600이다 이렇게 되죠. 취득과 동시에 수령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00.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보조금에 있죠.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60%를 뭐예요? 60%를 지금 보조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받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지금 달라지는 건 뭐죠? 잔존가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잔존가치가 50만 원 있다 그죠? 잔존가치가 없으면 좋은데 잔존가치가 있으면 뺀 나머지를 가지고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계를 그죠? 2021년도 12월 31일 날 300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2020년도에 샀으니까 2020년도 12월 31일 날 1년 상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년 상각한 후에 뭐예요? 장부 가치를 알아가지고 요거랑 비교하면요. 우리가 처분 손익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2년 후에 장부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취득했을 때 얼마가 되냐면 취득했을 때 1,000만 원에서 그죠? 여기 정보보조금이 얼마 있어요? 정보보조금이 600에서 얘는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만 원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2020년 12월 31일 날 얼마고 얼마인지 그죠?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31일 날 그죠? 얼마인지 요것만 알면 뭐예요? 요거랑 비교해서 300을 비교하면 처분 손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금액만 알면 요 엑셀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 어렵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난리를 쳐야 돼요. 1,000만 원에서 이거 해서 또 190에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속. 그죠? 그렇게 처리해서.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간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편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취득과 원가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이다. 그럼 내 돈 주고 산 건 얼마죠, 지금? 이거 보면 내 돈 주고 산 건 얼마죠? 400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볼게요. 400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4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잔존가치가 얼마죠? 5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0이 될 거고 이걸 몇 년 합니까 지금? 5분의 1, 그 다음 5분의 2. 5분의 2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상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50을 5분의 2 하면 5, 7, 2, 30은 140만큼이 뭐야? 이 금액이 5분의 2 한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5분의 2 하면 이거는 그죠? 14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50을 5년 상각했다고 하면 그죠? 5년이면 1년에 5, 7, 35니까 뭡니까? 70만 원. 70만 원 했으니까 2년 상각했으니까 140만큼이 누계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이거죠? 그죠? 내가 산 거는 그죠? 4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140만큼 차감된 거니까 이때 장부가액 얼마예요? 260, 그죠? 손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주고 샀다고 했을 때? 그럼 요 금액은요? 260이다 이 말이고 그러면 300 주고 팔았으니까 40만 원만큼이 뭐야? 처분 이익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뭐야? 요 260이고 결국은 처분 이익이 뭐야? 40인데 이거를 FM대로 이렇게 하려면요 해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책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돼.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간편법 있죠. 정부보조금에 있잖아요. 그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났을 때는 항상 내 돈 주고 산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 간단하게 그 금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